부당한 대우는 나 자신이 만든 것이다. 사랑을 얻기 위해 선택한 자기 침묵. 당신의 가족 내 포지션은 항상 양보하고 베푸는 기버인가? 아니면 받기만 하는 테이커인가? 가족일수록 기버와 테이커의 포지션이 고착되는 경향이 짙다. 간식을 사다 놓는 사람은 매일 사다 놓고 먹는 사람은 또 먹기만 한다. 베풀고 뒤끝이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적으로 상처받다 못해 골마 터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족처럼 배려나 양보가 생략돼도 깨지지 않는 관계일수록 가족 내 포지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헌신해도 무조건 착한 딸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고마워하거나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엄마 밥 해주고 빨래해줘서 고마워. 아빠 돈 벌어오느라 고생 많았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마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하듯 아빠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듯 당신이 착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반면 좋고 싫고를 매일 표현하는 딸이라면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가족들은 고맙다고 표현할 뿐 아니라 기호를 맞춰주려고 노력한다. 이게 사람의 심리다. 맨날 나만 희생하고 너무 억울해요라는 생각이 드는가? 본인이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도 욕구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희생과 침묵만이 선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 침묵이란 중요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위해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참는 행위를 가리킨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욕구를 간철시키는 것보다 우선될 때 발현되곤 한다. 이렇게 얻은 가짜 평화는 감정을 담보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족과의 갈등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이다. 마음에 한이 가득하니 가족에게 수저 하나도 내주기 싫다는 심정으로 병원에 찾아온다. 저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건 다 가졌어요. 옷도 신발도 도시락통도 예쁜 건 다 언니 몫이었죠. 한 번은 양보를 해줄 만도 한데 언니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은 경민 씨는 결혼 자금을 두고 언니와 신경전 중이었다. 자매가 같은 해에 결혼하는데 언니에게 혼수를 해주느라 집안에서 경민 씨에게는 한 푼도 못 해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영이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상대의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취한 행동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온 피드백이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민 씨 언니에게는 절반의 책임밖에 없다. 큰 소리 내는 게 싫어서 자기 침묵만 고수한 경민 씨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쳐야 돌아오는 메아리도 야호가 되는 법이다.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야호를 들으려고 하는가? 경민 씨는 암묵적으로 가족들에게 나에겐 그렇게 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런 패턴이 싫다면 용기라는 망치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면 목소리를 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설사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해 불편한 감정을 주고받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경민 씨가 원하는 것이 결혼 자금인가? 아니다. 언니와의 동등한 관심과 대우다. 경민 씨는 부모에게 언니의 결혼만큼 자기 결혼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옆길로 새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전달해 상대에게 공감과 설득을 얻어낼 수 있다.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노동을 생각하면 크게 욕할 것도 아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의사 표현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투쟁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니까 말이다. 1분 1초 자신을 소진시키니 하나라도 더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기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욕구를 미룬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선택했을 뿐이다. 관계의 집합소, 가족. 가족을 뜻하는 영어 family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family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준말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증오하는 집이 적지 않다.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할까? 연인과도 갈등이 생기고 매일 보는 직장 상사에게도 반감이 생기는데 가족에게도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피를 나누었다고 모두 똑같은 생각과 욕망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나, 머릿수만큼의 욕망이 모인 집합이 바로 가족이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나쁜 감정을 주고받는 건 당연하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성원이나 자기 자신에게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세상에 좋은 감정만 취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도 없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의 감정의 불순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미움도 사랑의 한 종류다. 그러므로 가족을 미워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사랑부터 미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을 갖게 된다. 가족 내 갈등에 대한 사연을 듣고 있으면 가족에 대한 순결의식이 당사자의 자책감을 가중시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는 쪽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쪽일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가 짊어진 짐을 덜어주는 데 치중한다. 가족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빼면 그냥 관계의 집합이잖아요. 어떻게 매일 행복하고 서로 아껴주기만 할 수 있겠어요. 상처는 상대적인 것이다.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사랑을 쏟아부은 형제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에 시달리는가? 같은 배를 타고 태어났음에도 찬밥 신세인 나와 달리 언니와 오빠는 온갖 혜택을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하는가? 사랑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다. 어쩌면 과잉이 결핍보다 힘들 수도 있다. 그들 또한 짊어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말이다. 요즘이야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지금 20, 30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아 선호 사상의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딸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희정 씨도 그런 경우였다. 엄마는 오빠에게 뭐든 다 해주면서 딸인 저는 소홀하게 대했어요. 딸은 키워봤자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희정 씨는 현재 엄마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오빠 때문에 온 집안이 매일 전쟁 중이라고 했다. 오빠가 30대 중반인데 효자 노릇은 그만두는 대신 경제적 혜택도 포기하겠다고 나온 상황이다. 전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한 줄. 사랑을 부족하게 받아도 문제지만 넘치게 받는 것도 상처가 되어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오빠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자신의 자아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결핍된 혹은 박탈당한 자의 입장에서만 상처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넘치는 사랑과 속박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오빠를 많이 미워했어요. 전 10번 말해야 얻는 걸 오빤 그냥 얻었으니까요. 대신 희정 씨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잖아요. 오빠가 어머니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꼭두각시 역할을 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희정 씨가 부모의 돌봄을 박탈당한 경우라면 오빠처럼 과잉받은 쪽은 자아를 성장시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다. 과잉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의 통제력이 강했다는 뜻이고 그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남, 장녀가 이런 문제를 짊어진 경우가 많다. 사랑을 못 받은 쪽은 반항할 근거라도 있지. 사랑을 듬뿍 받은 쪽은 반항하는 순간 천하의 불효자가 되고 만다. 반항할 명분도 없는 것이다. 희정 씨 오빠도 지원받은 만큼 결과를 내야 했을 테고 부모의 기대에 응하지 못하면 나쁜 자녀라는 생각에 짓눌려 살았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보다 부모의 소망이 먼저였으니 언젠가부터 당연히 내면의 아이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희정 씨 오빠처럼 갑자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부모님의 뒤통수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는 당사자에게도 치명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든 부족하게 받고 자랐든 엄연히 한 사람의 성인이 되었다면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 부모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에게 받는 영향의 정도는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늘리고 영역을 넓히는 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지키고 자아도 성장시킬 수 있는 건강하게 독립하는 방법이다. 사랑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다.